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후대에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국가를 물려주자라는 메시지를 남긴 배우 차인표의 행보가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신혜라와 함께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차인표는 작가로도 활동 중인데요. 얼마 전엔 자신의 장편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이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에서 필수 도서로 선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 책은 1930년대 백두산 호랑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순이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차인표는 이 책을 소개하고자 자신과 충암고 동문이자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전교생 13명에 불과한 지방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서 저자로서 특강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특강 이후에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실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차인표는 먼저 부디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서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국가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이라고 밝혔고, 이어서 폭력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공감이 상처 입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를, 올바른 지도자와 성숙한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는 봄의 새싹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전북 금지중학교에서 강연한 배경도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 여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가 쓴 소설로 특강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탄 직후 남원의 한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곧 정년 퇴임인데 학교를 떠나기 전 언젠가 저자 특강을 학생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는 게 차인표의 설명이었습니다. 차인표는 그러면서 떠나는 순간까지 학생들에게 무언가 주고파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나는 저자 특강을 약속했다면서 오늘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을 만났다. 아내가 동행해 주었기에 전교생 13명과 선생님 앞에서 저자 특강과 금쪽 상담까지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루했을 텐데 집중해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독후감은 마음에 담아왔고, 전교생이 쓴 질문지는 기념으로 보관하려 가지고 왔다 라면서 문학은 나이나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같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다는 소회를 밝히며 글을 마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자 후배인 차인표 씨. 이 차인표 씨가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SNS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황 나훈아가 민주당을 빗대어 왼손은 잘했냐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가수가 왜 정치적인 일에 간섭하며 정치 발언을 하느냐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손 목사는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서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등 사회 각 영역은 생태계처럼 서로 얽혀 있기에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느 영역, 어느 분야에서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손 목사는 교회가 왜 정치 참여를 하느냐면서 교회는 정치적인 일에 간섭하지 말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손 목사는 최근까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정 마비를 부른 탄핵 남발 사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까지 역설한 바 있는데요. 손 목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와 정치는 단절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우리 이 사회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가 다 한 몸처럼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만 떼어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정치입니다. 왜 정치가 중요하냐? 우리가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대단한 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 전후사에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앞뒤 그 어간에는 지금의 혼란보다도 10배라도 혼란이 많았어요. 날마다 자기의 사상을 플랜카드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주장하고 직권을 암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암살하고 테러하고 이런 것들이 횡행했습니다. 온 나라가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지켜서 77%나 되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할 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을 번영하게 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기독교가 토대를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연설하고 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된 것은 우리는 복 중에 복이고, 바로 우리나라 위에는 러시아가 자유 공산당의 시조잖아요. 바로 옆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이 중국과 이 소련, 러시아,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랬지만은 이 한반도 남단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것보다도 우리나라 한글을 만든 것보다도 정말 위대하기는 말로 다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정치체제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늘 알다시피 위성사진을 하나 보면은 저 보세요. 대한민국은 밤에도 저렇게 밝은데 저 북한은 그니 저기 바다인지 뭔지를 모를 만큼 깜깜하잖아요. 저 위성사진에 저렇게 된 한 가지의 원인이 있다면은 정치체제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된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오지 않냐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가져왔던 북한은 저렇게 깜깜할 뿐만 아니라 그 많았던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교회 하나 없는 완전히 깜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체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 캄보디아나 저 사회주의 나라 가보세요. 저렇게 깜깜한 것 갖고 왔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나라, 여러분 중국에 바로 옆에 가보세요. 인터넷도 잘 안 되잖아요. 국가가 다 검열하잖아요.